그래서 앞에 잠시 보시면은요, 교재는 7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79페이지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있으세요. 뭐라고 있으세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앞에가 D로 시작해요. 뭘로 시작해요? D. 그래서 거기 보시면 Dsum. 썸이 뭐예요? 네, 합계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조건에 맞는 합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Dsum. 그 다음에 D에버리지. 에버리지가 뭐죠? 네, 에버리지가 평균이에요. 뭐라고요? 평균. 그래서 D에버리지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밑에 데이터베이스 있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가입 같은 거 하죠.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름은 이름대로 나열하고 생년월일은 생년월일대로 나열하고 주소는 주소대로 나열하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데이터베이스지. 뭐 데이터베이스가 뭐 어마어마하게 뭐 대단한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왜 데이터베이스가 대단한 거냐면 지금은 정보화 시대죠. 그리고 내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으면 이게 돈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제가 그걸로 지금 돈 벌 생각이거든요. 내가 그 정보를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냐 없냐가 지금은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파급력이 세더라고요. 저 가만히 있는데 계속 한두 명씩 들러붙고 있어요. 돈 줄 테니까 같이 하자. 그런 전 계속 차고 있어요. 난 한 명만 하고만 할 거라.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사회라 그러죠? 정보화 사회라 그러죠. 그래서 누가 더 빨리 정보를 갖는. 그래도 주식으로 돈 버시는 분들 대부분 정보를 미리미리 받아서 저 아는 형이 경마하거든요. 근데 그 형이 따는 비밀을 알려줬어요. 자기 친구 중에 마주가 있어요. 말 갖고 있는 사람. 그래 마주들도 하거든요. 이거 예전에 TV에도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마주들끼리 이제 정한대요. 요때 요놈이 나오면 얘가 1등 할 거야. 그러면 그 정보를 형한테 줘요. 그럼 형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돈 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돈 버는 거지. 우리 같이 뭣도 모르고 가갖고 1번, 2번 이길 거야. 달려라. 그런 사람은 못 달아. 저도 경마장 가봤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딸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정보를 알죠. 그렇죠.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그 정보를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카운트. 요건 좀 아셔야 돼요. 카운트가 뭐죠? 세는 건데 요게 뭐를 세는 거냐면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디카운트는 세긴 세는데 뭐만 세요? 숫자만. 숫자의 개수예요. 문자는 못 세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카운트 A, 뭐 카운트 A라고도 하고 뭐 카운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요 A가 들어가면요 숫자든 문자든 다 해요. 그러니까 한 칸 한 칸을 셀이라 그러거든요. 채워진 셀의 개수를 셉니다. 그러니까 문자 숫자 상관없이 돼요. 근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숫자가 몇 개냐 세야 될 때도 있지만 문자가 몇 개냐 세야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 뒤에 하나가 A가 더 붙으면은 그래서 이 A를 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이 뭐죠? 모두. 그래서 채워져만 있으면 다 될 거야. 왜냐면 우리가 숫자 문자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문자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맥스는 뭐죠? 최대값. 미는요? 최소값. 그 다음에 거기 스티브라고 있죠? ST? 그게 표준 편차.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솔직히. 그리고 여기 잠깐만 보세요.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를 때에는 여기에다 는 치고 DS 치면 요게 뜨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클릭 한번 하시면 요 옆에 한글로 떠요. 표준 편차라고. 그러니까 꼭 해석을 못해도 크게 지장은 없다. 그렇죠. 왜요? 도와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디카운트 그러면 DC 치면 이렇게 떠요. 그럼 가서 뭐예요? 눌러요. 그럼 여기에 숫자. 얘는 뭐요? 비어있지 않은 셀. 그러니까 숫자든 문자든 다 세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기억하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한글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글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건 이해되고 어떤 건 뭔 얘기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이게 번역하시는 분이 직역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건 이 함수하고 말이 맞기는 한데 이게 이 말인지 저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의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번역하시는 분이 이 모든 함수를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몇백 개, 몇천 개 되는 함수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역을 대부분 해놓다 보니까 저도 내가 아는 함수인데 거기에 있는 글씨를 읽으면 이게 무슨 함수야?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너무 한글에다만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양쪽이 병립돼요. 그래서 암기도 병립돼야 되고 이기도 병립돼야 되고 그래서 함수 그러는 사람들이 어려워. 근데 왜 어렵냐면 하나씩 할 때는 할만하거든요. 오늘은 돼. 근데 내일 가면은 하나가 또 붙죠. 그 다음날 되면 하나가 또 뭐예요? 붙어요.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시작은 손바닥이었는데 나중 되면은 부처님 손바닥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기억해야 될 게 어떻게 되죠?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무슨 생각하냐면 수업을 잘못 들어왔나? 괜히 시작했나? 부터 해서 이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이거는 전부 다 똑같아요. 네. 이런 생각이 안 드시는 분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분은 예전에 공부를 해봤었던 거예요. 네. 그런 분은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이미 알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표 1번으로 오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D로 시작하는 함수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할 게 D썸 먼저 해볼 거예요. 뭐 먼저 해볼 거예요? D썸. D썸 구조는 이거는 오늘만 간단하게 적어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냐면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서 범위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들어가면 열 위치가 들어가요. 열이 칸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째에서 계산할 거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건이 들어가요. 근데 커말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좀 편하게, 그러니까 요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저희는 거기에 나오는 영어를 한글하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에서 온 놈이잖아요. 그래 밑에 한글로 떠요? 영어로 떠요? 영어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이것만 열심히 외우세요. 그러면 조금만 틀어놓으면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안 뜨거든요. 다 뭘로 떠요? 영어로 떠요. 그래서 영어를 약간 한글하고 뭐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연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또 저도 그 밑에 있는 영어 보고 연결해서 설명드리는 거지 이거 다 못 외워요. 몇십 개 어떻게 외워요? 이거 아니어도 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80페이지 보시면 표 1에서 구분이 무용인 예매량의 합계를 계산하여 21셀에 표시하지요. 조건은 지구에서 지심 영역에 입력하고 계산된 무용 예매량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합계. 뭐요? 합계면 썸이에요? 카운트예요? 에버리지예요? 네, 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조건 먼저 만들게요. 거기 보시면 조건이 뭐죠? 아니 지구에다 지십에다 넣었는데 거기 위에 보시면 조건이 뭐예요? 부분이 뭐인 거? 무용인 거. 뭐라고요? 부분이 무용인 거. 그러면 여기에 조건에다가 부분 뭐요? 무용. 이렇게 써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부분이 뭐요? 무용. 이거 왜 이렇게 쓰냐면요. 지금 이 표에서는 이거밖에 못 써요. 이건 무조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표로 만들 수 있는 건 구분이 뭐예요? 연극인 거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구분이 무용인 건 떨어져 있죠. 그러면 D함수에서 무조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넣으라고 줍니다. 또 만약에 시험 때 조건 넣으라고 안 나와. 그러면 요 바로 밑에 무용이 있다는 뜻이에요. 떨어져 있는 건 무조건 해놨어요. 저도 초반에 이거 될까?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조건을 넣어라 그러면은 요게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고 조건을 넣지 말래 그러면은 요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D함수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조건을 넣을 때 무조건 항목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무용만 넣으면 프로그램에서 에러 뜹니다.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꼭 항목하고 같이 구분이 뭐인 거예요? 무용이요. 그래서 요걸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무용 예매량 합계에다가 는 치세요. 뭐 치세요? 는. 그 다음에 ds. ds 치시면 뒷선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 알고 계세요? 두 자 내지 세 자 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뒤에 버리지 다 치고 있어요. 그러면 제 이야기 안 들은 겁니다. 제가 가끔씩 수업하다 뒤에서 뒷목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분명히 두 글자나 몇 글자 치라 그랬죠? 네, 다 치고 있어. 그러면 제가 이거 중요합니다 할 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밑에 봐요. 저희는 다 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과목마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하셔야 뇌가 편해요. 그래서 뒷선 가서 더블 클릭. 그리고 뭐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를 봐야 돼요. 이 영어.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가 요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2부터 여기 E10까지 잡으면 돼요. 그래서 기함수는 꼭 다 잡아요. 그래서 여기 A2부터 어디까지요? E10까지. 그러면 여기가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하나 끝났죠? 그 다음에 쉼표를 찍으면 다음 게 두꺼워져요. 뭐 찍으라고요? 쉼표. 그러면 다음 게 두꺼워집니다. 여기 필드라고 되어 있죠? 필드가 칸이에요. 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예매량이죠. 네, 무슨 양이에요? 예매량. 그러면 예매량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첫 번째 칸이에요. 1, 2, 3, 4, 그리고 5 치. 5 치면 컴퓨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매량 더할 거야. 요 안에서 누구 더할 거예요? 예매량 더할 거야. 만약에 공연료와요. 그럼 몇이야? 네, 4 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요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조건 뭐 넣었죠? 구분이 뭐인 거예요? 무용. 그거 잡으면 돼요. 구분이 뭐인 거예요? 무용. 이렇게 잡으면은 컴퓨터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이 안에서 얘 합계 낼 거야. 근데 구분이 뭐인 것만요? 무용인 것만 합계 낼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알았어. 구분이 무용인 것만 뭐 해줄게? 합계 낼 거야. 네, 마지막에 엔터. 그리고 원래는 마지막에 가로 닫아줘야 되는데요. 가로 닫는 건 얘가 알아서 닫아요. 그러니까 가로 닫아도 되고 뭐 해도 돼요? 안 닫아도 돼요. 네. 부족한 거는 컴퓨터가 도와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 다치로일 나오셨나요? 클릭 한 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하셔야 되냐면 나중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이거를 보고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 A2부터 20까지 잡았냐? 여기가 데이터베이스다.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뭐 되어 있는 거라고요? 정리되어 있는 정보다. 그래서 여기를 범위를 잡았고 왜 5를 했느냐? 예매량이니까 몇 번째 칸이 한다? 5번째 칸. 그 다음에 왜 지구에서 G10이냐? 부분에서 못 찾을 거니까 무용 찾을 거니까.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무용만 잡아요. 무용만 잡으면 빵 뜹니다. 얘가 계산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기함수의 키포인트는 조건을 무조건 몇 개 잡아야 돼요? 2개 잡아야 돼요. 하나만. 그리고 따로따로 있는 것도 안 돼요. 무조건 같이 잡아요. 그게 기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다가 뭐 붙이래요? 네, 매 붙이래요. 네, 뭐 붙이래요? 매자. 그래서 지금부터 매자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자 붙이는 건 쉬워요. 지금 여기 완성된 거 있죠? 끝에다 클릭하세요. 여기 끝에. 여기를 수식 입력줄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여기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 다음에 Shift 7 누르세요. 그 엔드 연결자. Shift 몇이야? 7.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아까 여기에 구해진 거 있죠? 요거랑 요 뒤에 넣는 거랑 뭐 해라? 연결해라. 그리고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글자 치실 때에는 앞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큰 따옴표. 그래서 큰 따옴표 뭐요? 매. 한글로 매. 그 다음에 또 큰 따옴표. 그리고 엔터 치시면은 면매라고 써요. 그러면 4751명. 이렇게 나오면 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근데 이제 언제부터 헷갈리냐면 개수가 늘어날 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이 얘기 하십니다. 이거 두 개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럴 거예요. 이건 뒤에 아닌데요. 네. 어느 순간 섞여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가 다 똑같아요. 이 공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공부 하시면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만 배울 때는 하나만 기억하는데 근데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다섯 개 되고 10개 되면은 10개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머리에서 일명 지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타래처럼 항상 모든 공부가 엉켜요.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그 실타래를 풀면 그 공부가 할만해지는 거고 끝까지 묶여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아유 괜히 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래저래 공부해본 결과 공부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당연히 성공하면 더 기쁘긴 한데 실패가 또 우리 뭐라 그래요? 실패는 뭐예요, 어머니? 네, 성공이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 말이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잘 해보니까 제가 정신 차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가 18번째 지점이었잖아요. 네, 어렸을 때 너무 많이 고만둬갖고 전 정신을 좀 일찍 차린 거예요. 근데 50대도 정신 못 차리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대부분 크게 안 당해봐서. 근데 이거는 크게 당한다는 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못 받은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저희 엄마는 못 받은 돈이 큰 거 한 장이에요. 제가 아는 것만. 네, 사람마다 크다라는 게 숫자는 다릅니다. 네. 왜냐면 어떤 사람한테는 100만 원도 큰 돈일 수 있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 아시는 분 중에 이제 할머님이신데 동네에서 10만 원을 못 빌리고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10만 원 빌려드렸더니 뭐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이사 가셨는데 예전 집에 살 때 명절 때나 그러면 뭐 조그만 거라도 뭐라도 하나 갖다 주세요. 그때 되게 고마웠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아시잖아요. 사람한테 돈 빌리기 힘들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업사원별 판매 현황 할 거예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평균입니다. 뭐예요? 평균이면 뭐예요? 네, D 에버리지. 근데 일단 조건 먼저 넣어야 돼요. 거기 보시면 표 3에서, 표 2에서 지점이 모이면서 강도.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점. 그리고 어디요? 강도. 치시면. 그 다음에 판매량이 얼마 이상이요? 700 이상. 위에는 판매량. 그 다음에 밑에는 이상이니까 크거나 뭐하다? 같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얼마요? 700.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강북 이면서. 모모 면서면은 같은 라인에 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모모 면서를 AND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요거는 같은 라인에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모 건화를 OR이라 그래요. 그때는 다른 라인에다 넣는 거예요. 이게 같은 데다 넣냐, 다른 데다 넣냐에 따라서 결론은 결과값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데다 해도 되는 게 모모 면서니까 다른 데다 해도 상관이 없다. 같은 라인에다 해도 상관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같은 라인에다가 넣으시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조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는. 이 커말은 ITQ는 써야 될 것만 주거든요. 커말은 두세 개 주고 우리 보고 골라 쓰라고 나. 그래서 어떤 함수가 어떨 때 쓰는지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거기 보시면 Dsum, Dcount, Daverage. 근데 평균이니까 뭐라고요? Daverage. 그래서 DA만 치세요. 그래서 DA를 치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네, D average라고 여기 밑에 보시면 떠요.
가서 무슨 클릭?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연습 많이 하셔야 되냐면 거기 밑에 영어에 첫 번째로 뭐라고 써있죠? 네, 데이터베이스라고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네, 여기에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I2부터 L 몇 가지요? 10가지. I2부터 L 10가지 범위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필드로 넘어가야 되는데 함수는요 쉼표로 그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끝났으면 뭐요? 쉼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판매량 구해요? 판매 총액 구해요? 아니요 거기 지문에 네, 판매 총액의 평균이라고 여기 써있어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네, 그러면 판매 총액은 몇 번째? 네, 네 번째. 그래서 몇이요? 4.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돼야 돼요. 아, 필드가 몇 번째 있는 거야. 몇 번째 칸에 있는 거야. 필드가 열이거든요. 열이 칸이에요. 그래서 몇 번째 칸에 있는 거냐? 몇 번째 칸? 네 번째 칸. 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C로 시작하는 게 크리테리아라고 하는데 요게 뭐냐면 조건이에요. 뭐라고요? 조건. 아까 조건 넣었죠. 지점이 강도. 판매량이 몇 개 이상? 네, 거기 잡으세요. 여기. 그래서 다 잡으세요. 조건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시험은 하나 아니면 두 개가 나오긴 해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다 했죠. 다 했으면 뭐 하세요? 엔터. 그러면 이렇게 값이 뜨면 90% 이상 맞은 겁니다. 왜냐면 틀리면 값이 안 떠요. 그리고 영어로 뜨거나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이거 나중에 집에 가시면 자주 볼 거예요. 무슨 메시지요? 에러 메시지나 아니면 나는 숫자를 원하는데 웬 영어가 떠. 뭐 노네임 막 이런 게 떠요. 네. 그러면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거 저장해 갖고 오세요. 제일 좋은 건 저장해 갖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설명 또 할 거예요. 함수는 꼭 틀렸을 때 지우지 마십시오. 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했는데 틀렸잖아요. 그러면 지우고 선생님 안 돼요. 가갖고 답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뭘 틀렸는지 알아야 아 요거 잘못 넣으셨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냥 보여주기가 싫으시대요. 네. 안 보여줘도 되는데 그 본인이 안 보여줬으니까 다른 분보다 조금 늦은 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틀릴 수 있죠 뭐. 제가 뭐 틀렸다고 문 열고 나가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한마디 하겠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아니면 농담으로 이 얘기할 거예요. 내년까지 500원 입금하세요. 참고로 그 돈 다 받았으면 빌딩 샀어요. 안 받으니까. 그 다음에 요번에는 사랑의 집에 지원한 홍보부 사원수입니다. 네, 무슨 사원수요? 홍보부 사원수. 네, 그래서 이거는 조건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냐면은요.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일단 지금 3번이죠? 네, 3번 맞죠? 표 3에서 사랑의 집에 봉사활동을 지원한 부서 중 무슨 부요? 홍보부. 그러면 조건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에다 무슨 명? 아니죠. 부서명. 그렇죠. 왜냐면 홍보부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부서명에 무슨 부? 홍보부. 여기에도 주의사항. 오탄하면 안 됩니다. 오탄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죠.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저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뭐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오탄. 그렇죠. 그거 찾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나는 분명히 맞게 쳤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탄하면 잘 못 찾아요, 솔직히. 내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오세요. 여기는 디카운트 A, 뒷섬 중에 뭘로 가야 될까요? 네, 여기는 뭘로 가야 돼요? 네, 디카운트 A로 가야 돼요. 왜 A로 가야 돼요? 숫자예요? 문자예요? 그렇죠, 문자. 카운트로 하시면 숫자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연말되면 카운트 되잖아요. 10, 9, 8 숫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 보시면 숫자로 찾아야 돼요? 문자로 찾아야 돼요? 문자로. 그러면 D, C 치세요. 그러면 D 카운타라고도 하고
뭐 카운트 A라고도 하고, 뭐 이거는 사람들마다 약간 쓰는 용어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서 무슨 클릭이요? 더블 클릭. 그리고 참고로 D 들어가는 함수는 안에 넣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 게 여기 전부 다. 그렇죠. A14부터 어디까지요? 네, 24까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사랑의 집에 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집이 몇 번째이죠? 네, 그러면 쉼표 찍고, 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넣어야 돼요. 그러면 쉼표 찍고, 지금 조건이 부서명이 뭐야? 홍보. 근데 여기 지금 잘려있죠? 그럴 때는 그냥 여기 위에부터 잡으면 돼요. 위부터 어디까지요? 밑에까지. 네. 그러면 잡혀요. 다 됐으면 뭐요? 엔터. 쳤더니 몇 떠요? 2 떠요. 왜 2 뜨냐면은 홍보부에서 사랑의 집에 간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가끔씩 오해하십니다. 왜 동그라미가 7개인데 2예요? 네. 그거는 동그라미만 셌으면 7개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동그라미인데 무슨 부요? 홍보부. 그럼 몇 명이에요? 2명. 근데 이게 함수하다 보면 왜 왔다지 나냐면요. 대부분 눈으로 보면 답이 뭔지 보여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만들어야 돼요? 함수로 만들어야 돼요? 함수.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답 안 나오니까 여기에다 2 치고 나옵니다. 네. 당연히 뭐예요? 틀린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게 제 취미 활동 중에 하나거든요. 시험장 가면 저는 떨어지든 붙든 대빵 빨리 풀어요. 이건 성격이에요. 전 빨리 풀어요, 무조건. 네, 떨어지든 붙든 빨리 하고 나와야 돼, 성향이. 근데 못 나오는 시험들 있잖아요. 앉아갖고 뒤에서 품평이에요. 근데 뭐 보고 하냐면, 우리 이런 거 안 누르거든요? 공부할 때 한 번도? 시험장 갔는데 이걸 누르고 있어. 그 사람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왜요? 안 쓰는 걸 왜 눌렀겠어요? 그렇죠. 아니죠. 연습 안 했으니까. 그렇죠.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다 눌러요. 그렇죠. 왜 다 눌러요?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 안 하고 간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왔어요. 저 사람은 떨어지잖아. 네. 근데 느린데 정확하게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은 합격할 확률이 좀 높은 사람. 그렇죠. 뭐 속도가 느릴 수 있잖아요. 시험 안에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예전에 한 분이 시험 보러 갔는데 저 이제 아는 분이었어요.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빨리 푸는 거 하니까. 천천히 풀래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해봤거든요. 천천히 풀라 그래갖고 시간 보면서 천천히 푸는데 와 못 해먹겠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빨리 풀고 나와요. 근데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도 좀 있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누가 뒤에서 욕해갖고 얘 죽이려고 했거든요. 여자인데 빨리 푸는 거 자랑하는 식으로 저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네, 잘난 척 한다고. 잘난 게 아니고 지보다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게 푼 거잖아요. 근데 내 귀에 안 들렸으면 되는데 내 귀에 들렸어요. 그 친구들이 성격 아니까 말리더라고요. 육두문자 날리면서 야 누가 했냐 잡아오라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근데 천천히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성격이 급한지 안 되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빨리 하고 늦게 하고 그거는 상관없는데 그냥 제가 뭔가를 준비하면 빨리빨리 해요. 이건 성향이에요. 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트리플 A라고 합니다. 저는 딱 A형의 그 안 좋은 점을 다 갖고 있어요. 계획적이고 성격 안 좋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제살 파먹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네. 네. 명 붙이는 거 돼 있나요?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뭐예요? 시프트 7. 네, 연산자 넣고 큰 따옴표 뭐요? 명. 네. 요건 앞으로 계속 할 거라 요거는 웬만하면 시험장 가시면 안 돼요. 명 붙이거나 이런 거는 앞으로 뭐 명 붙이고 원 붙이고 님 붙이고 개 붙이고 막 이런 거 적용. 요건 좀 숙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할 겁니다. 제가 마음 급할 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갈 때 있거든요. 그때 빼놓고는 하나도 안 못해요. 수업할 때.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 최고가하고 최저가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기 잠깐 보세요. 머릿속에서 이게 돼야 돼요.
거기 4번에 보시면 Dmax와 뭐요? Dmin. 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Dmax를 구한 다음에 D민을 뭐 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써 있잖아요. 최고가에서 뭐 빼라? 최저가 빼라. 네. 그리고 여기는 조건 넣는 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네,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 붙어 있잖아요. 제주에다가 무슨 회사? 네, 그러니까 따로 넣어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이따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는 아까 왜 했냐면은 부서명의 영업부잖아요. 그럼 홍보부는 할 수 있다, 없다? 네,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럼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 조건 넣는 데가 없네? 그러면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찾기가 어때요? 편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뭐 저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거 보면 아, 이거 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제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는 DM 치세요. Dmax. 그 다음에 더블 클릭. 무슨 클릭이요?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넣을 건데 항상 데이터베이스는 요거 다 잡는 거예요. 네. 전부 다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실 거는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쉼표 찍으시고 판매가 갖고 올 거죠. 무슨 가요? 판매가. 판매가 몇 번에 있죠? 4번. 그래서 몇이요? 4. 그 다음에 또 쉼표. 그 다음에 조건은 무슨 전자? 상공전자인데 뭐랑 같이 잡으라고요? 제조회사 상공전자 잡고 가로 닫으세요. 네, 왜냐면 뒤에 것도 한 번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돼야 돼요. 아, 최고가에서 최저가 빼래. 그러면 Dmax에도 못 뺄 거라고요? Dmin 뺄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Dmax가 뭐 한 거죠?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빼기. 네, 가로 닫고 빼기. 네, 그 다음에 DM 치면 Dmin 떠요. 예. 그리고 방법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Dmin 잡고, 그 다음에 범위 잡고, 쉼표 찍고, 네 번째 잡고, 쉼표 찍고, 제조회사는 무슨 전자? 항공전자. 그리고 마지막은 가로 안 닫아도 돼요. 그 다음에 엔터 치면은 이렇게 요런 것들 때 있거든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이것 뜨면요 가로를 컴퓨터가 닫아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저게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리면은 저거 말고 이상한 메시지가 떠요. 예. 나 모르겠어. 막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미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게 되는 거고. 잠시만요. 괜찮습니다. 제가 봐드릴게요. 제가 틀렸어요. L-I-4에서 여기 25까지인데 24까지 나갔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쉼표 찍으시고 네, 몇 번째에서 갖고 올 거예요? 네, 판매가 몇 번째에 있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쉼표 찍고 지금 뭐예요? 복합 마지막에 그렇죠. 제조회사 무슨 전자? 한국전자. 엔터. 네, 얘 누르세요. 아까 뭐 때문에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함수고, 요 D함수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하나만 할 줄 알면 D 카운트, D 썸, D 해버리기 다 돼요. 왜냐면 앞에 있는 영어만 다르고 뒤에 넣는 방식이 없겠죠? 똑같아요. 네. 그리고 D는 시험 볼 때 되면 잘합니다. 왜냐면 다른 거는요, 썸이 들어가냐, 에버리가 들어가냐, 카운트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넣어야 될 순서라던가 이게 다 달라져요. 근데 D는 다행히도 다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몇 개만 잘하면 돼요? 하나만 잘하면 나머지는 영어만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D 관련된 함수는 전체적으로 좀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 해봤고요. 네, 이제 월요일날 오시면 나머지 2개 할 겁니다. 네, 나머지 2개 하고 이제 함수 쭉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늦게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언제 봐요? 네, 다음 주입니다. 네. 목요일 날 오시지 마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